안녕하세요.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해서요. 어떤 단계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생애 주기라고 해서 생애 동안의 어떤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그 정신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5강에서는 이제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은 상당히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고등동물이라고 하는데 직립보행을 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어떤 변화해 가는데 그 변화를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중것들에 의해서 인간은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관점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인간의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인 것이 쭉 이렇게 발달해 오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쭉 이렇게 발달해 올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것이 더 우세하다, 어떤 것이 우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마치 어떤 프로그램이 미리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변화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변화의 연속적 과정은 방향성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달을 하고 몸통부터 이게 팔다리 말초까지 이렇게 방향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 같죠. 그런데 상당히 속도나 양상은 일정하지 않다. 이 일량성 쌍둥이도 이 변화에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했죠. 생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도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속도와 양상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발달이라는 게 단계별로 이렇게 쭉 발달해 오는데 이 전 단계 보통 이제 단계는 편의상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전 단계가 다음 단계로 이렇게 기초가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또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계가 만약에 제대로 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애주기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는 그 특징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있느냐, 과업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사회복지와의 연관성,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에서 우리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 과업, 연관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이제 쭉 생애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러나 특징, 과업, 연관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각 단계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생물, 심리, 사회적 준것들로서 인간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5강에서는 태내기의 발달, 그리고 영아기의 발달, 그리고 유아기의 발달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이다. 그러면 발달이라는 게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상호작용해서 임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제 전 생애를 거쳐서 일어나는 아주 질서정연하죠. 이게 프로그램화 이미 이제 생리적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이죠. 이게 계속 그 방향성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발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 변화를 발달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발달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발달도 하지만 이제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발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성숙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까요? 노화를 또 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성숙하면 많이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것 이렇게 인식하는데 신체적 성숙은 노화를 가져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생물학적인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기질의 문제 또 이렇게 연계되고요. 특히 뇌중추 신경 발달과 관련돼서 이제 뇌중추 신경 발달이 또 성숙과 관련이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은 반드시 환경이라는 것을 무시해 못하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요. 한 일생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경험이죠. 경험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육아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엄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직접적인 엄마의 태내기부터 엄마하고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수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성장에 도움을 주죠.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학교 경험은 당연히 이제 학교라는 우리가 환경을 거쳐오기 때문에 학교 경험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인간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발달 여러분 과제가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계속 발달해 오고 성장해 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발달 과정에서 전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과업을 제대로 성취 못하면 반드시 후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건너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아이가 이렇게 해서 태어나서 쭉 발달해 가는 전 생애 동안 우리가 발달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발달의 하나의 특징이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발달 과제가 또 있죠. 주로 청소년기는 뭐 우리가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자아 성취, 성정체감도 형성하고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과업입니다. 그 한 단계의 발달 과제가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의 이전이 원활하게 가능하죠. 이전을 건너뛰고 이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발달이라는 것은 쭉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신장애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견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정신장애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봤지만 정신은 정미정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신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정신장애라는 게 이제 장애라는 개념이 우리가 병적 상태가 있고, 그 병적 상태에서 질환이라고 해서 의사가 진단을 한다겠고, 그것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고착화되면 장애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장애가 될 정도가 되면 이 어떤 것을 정신장애로 볼 거냐. 이때 이제 발달 심리학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심리학이 부정심리학, 긍정심리학도 저번에 배웠지만, 일반 심리학 하면 보통 이제 성인들의 정신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 발달 심리학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정신 기능에서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주로 아동 심리학 쪽이 좀 더 이 발달 심리학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발달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아동 심리학적 측면, 이 성인보다는 아동 심리학적 측면에서 발달 심리학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장애라면 발달이 이제 고정되거나, 발달이 고정된다는,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왜곡이 되기도 하고, 또 퇴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게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문제를 갖게 되는 거. 이것을 이제 발달 심리학적 견해에서의 정신장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발달 심리학적 측면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애주기의 발달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과목에서도 한번 보았을 텐데, 우리가 발달 단계, 발달 이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피아제나 프로이트, 에릭슨 이런 학자들이 발달 이론을 얘기했어요. 생애주기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발달 단계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도 있고, 유아기는 이제 영아기, 초기 유아기 1, 2세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걸음마기 해서 2, 3세를 그렇게 보고, 학령정기에서 3세, 6세 이때를 학령정기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거죠. 유아기를. 그리고 아동기 부분도 보통 학령기잖아요. 그때 그 6세에서 12세, 청소년기를 12세에서 성인 이전까지, 그리고 성인 초기, 청년기, 그리고 성인 후기, 장년기, 종년기, 그리고 노인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 발달 단계를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나이도 차이가 좀 있고, 다른 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피아제, 여러분 인지발달 이론을 얘기했던 피아제가, 피아제는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감각운동기, 그러면 이제 이때 대상영속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나중에 볼 텐데, 이 감각운동기는 이제 영아기하고 유아기 초기 유아기까지 0세에서 2세까지 이렇게 피아제는 봤다는 거죠. 그리고 걸음마기 학령 전기까지를 전 조작기로 피아제는 보고, 이때 이제 보존 개념, 그리고 물활론적 사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조작기에는.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를 얘기를 한 건데, 이때는 비교하고 분류 개념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피아제가 얘기를 했고,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제 이때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상징적이고 추상적 사고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사고가 고차원적으로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성격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이트도 청소년기까지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영아기를 0에서 1세 구강기라고 해서 주로 빠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의 친밀도, 친밀성, 타인의 신뢰,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강기 때 얘기를 했고 학문기가 이제 1세에서 2, 3세까지 학문기인데 이제 자주적 판단과 자존심 이런 부분들을 학문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남근기 때 이제 성주체성 확립인데 3세에서 6세까지죠. 프로이트의 남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프로이트가 강조했던 남근기고 잠재기는 아동기인데 적응력 향상과 관련이 있다 했고 청소년기는 생식기라고 해서 주체성 확립과 관계가 있다. 프로이트의 이제 성격 발달은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약간씩 비교가 되죠.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얘기했는데 에릭슨은 노인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에릭슨이 얘기한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게 여기 대비를 했잖아요. 신뢰 대 불신 이렇게 해서 과업이 신뢰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불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대비를 해놓고 주도성과 죄의식 이렇게 또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근면성과 그리고 열등감 이렇게 얘기했고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이 중요하죠. 그리고 역할 혼란 이렇게 대비도 있고 친밀감 대 고립 이렇게 성인 초기 청년기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중년기 일종의 장년기 중년기에는 생산성 대 침체 이렇게 대비를 했어요. 노인기 보면 재미있죠. 자아통합 대 절망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자아통합이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 노년기 이 부분에서 이 자아통합이 되지 못하면 상당한 이제 절망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 죽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에릭슨의 이 심리사회적 발달은 상당히 이제 약간 과업과 과업을 못 이뤘을 때 문제까지 다 지적을 해줬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태내기 발달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생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상당히 이제 인간은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존엄과 가치의 존재다 했을 때 그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생명의 시작이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이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억 개의 건강한 정자가 난자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자와 수정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게 이제 배란에서 수정까지가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들어가서 혈액 속에 달라붙는 현상, 이걸 이제 착상이라고 그러고, 그 착상이 됐을 때 임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착상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시작은 수정과 착상인데, 우리가 이 태뇌 발달은 단계를 한 10개월 정도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는 거죠. 보통 10개월이 걸리니까 출생까지. 그러면 이제 발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배학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태학이 이렇게 태내기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발학기는 수정해서 2주까지 이걸 이제 발학이라고 하고 배학기는 2주에서 8주까지 이 부분을 배학이라 하고 태학기는 8주에서 출생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학기 때 특징을 보면 세포가 분열되죠. 이런 분열된 세포가 원형 모양을 이제 가진다는 거고 이게 내배엽과 예배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럽니다. 내배엽은 소화기 계통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간장, 췌장, 타액선, 호흡기 계통과 연결이 있습니다. 예배엽이 아니라 예배엽입니다. 엽은 예배엽 오탑입니다. 예배엽은 손톱, 머리카락, 그리고 치아, 감각기관, 뇌와 척수 등을 포함한 신경계통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분화가 되죠.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배아기 때는 2주에서 8주 이렇게 보는데 배아기 때는 몸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신체적 부분으로 이제 눈, 귀,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등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착상된 배아 부분이 이제 태반이 되죠. 태반이 돼서 배아와 모체를 서로 이제 순환계에 연결해 줍니다. 이 모체, 이 태반으로부터 이제 태반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기도 하죠. 태아기는 8주에서 출생까지인데 우리가 태아기 때 이제 뇌세포가 3개월 만에 이제 거의 완성되죠. 뇌세포가. 그리고 남녀 외부 성기가 나타나고 8주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성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사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4개월에는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의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정도 되면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이제 이런 감정을 갖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5개월째가 되면 이제 차기, 뻗기, 딸꾹질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태아의 이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보통 배에다 이렇게 귀를 갖다 대면 태아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고 그럽니다. 6개월이 되면 이제 뼈대가 갖추어지고 뇌세포 분화로 이제 정보 처리 능력이 높아지죠. 일단은 6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7개월에는 생존 가능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월 때는 숨 쉬고 들이마시고 엄지손가락을 빨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7개월 때는 상당히 이제 만약에 중절 이 낙태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위험하겠죠. 8개월 때 되면 이제 위치와 자세를 일정하게 자리 잡는다고 그러고 8개월 때 되면요. 젖을 빨고 배설하는 것을 익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이 완성됐고 외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러고요. 9개월 때 되면 이제 기관 계통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고 심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움직일 공간이 좁아져서 더 꿈틀거리는 것이 되고 소리, 냄새, 촉감에 반응할 수 있는 만큼의 감각 기능이 전 영역을 거쳐 반사 능력이 을 갖게 되죠. 9개월 전 거의 이제 태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내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임산부의 영양 상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모체는 이제 태아에게 환경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하나의 환경이죠. 태아로 보면 외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태아에게는 임산부의 영양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임신 전이나 임신 기간 동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출산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산화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생 직후에 이제 사망하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이렇게 떠올려 보면 옛날에는 이제 출생을 해놓고 계속 아이가 살아가느냐,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바로 출생 신고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질병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상당히 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 출생 시에 또 태아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뇨병, 풍진, 임질, 매독, 결핵,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전에 받아야 할 검사를 사전에 이제 받아서 질병을 아예 예방하는 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거고 임산부의 정서 우리가 영양 상태나 질병이나 이런 부분을 생리적인 부분들하고 연계된다면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심리적인 것이 정서죠. 임산부의 정서가 태아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임산부의 정서가 중요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산부의 심한 이제 불안이나 공포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이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고 태아의 순환계에 전달이 돼서 태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떨까요? 임산부가 되면 남편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되도록이면 이 불안이나 공포 상태로부터 멀어지는 게 좋고, 또 스스로 적절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 일종의 자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임산부를 이렇게 살펴보면 임신 기간 동안에 이제 심한 입덧이 있기도 하고, 뭐 그로 인해서 불안증도 있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 요즘에는 이제 일을 하는 또 여성들도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적응 장애들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장애 정도까지 되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문의와 상담하고 평가를 받아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임산부의 정서 관리, 자기 관리를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태내기 발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태교가 있습니다. 임산부는 당연히 이제 조심성을 가장 중요하겠죠. 그 조심성이라는 게 나쁜 생각이나 거친 행동을 삼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태중교육이라고 하고 그 태중교육을 이제 태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19세기로 오면서 과학적인 측면에 과학적 연구가 중요시 됐는데
태교의 중요성도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것이고, 우리가 임산부의 태교는 상당히 아기의 지능, 그리고 성격, 그리고 원만한 발육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아까도 보았지만 이제 태내기를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상당히 이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가 모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서,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또 청각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아기의 지능과 성격뿐만 아니라 어떤 발육에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태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머니의 연령, 여러분, 어머니의 연령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상적인 모체의 연령이 어머니가 건강해야지 질병에도 더 면역력이 있고, 그래서 이상적인 모체의 연령은 23세에서 28세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태아의 성장에 가장 좋은 이제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여성들이 더 이렇게 상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좀 더 23세에서 28세인데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35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령 임산부라고 하고 이분들은 이제 모체 혈청, 태아 당 단백질 검사, 이거 기형아 검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받아보는 게 좋다. 먼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환경 오염이 이제 태내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가 현대 사회라고 하면 근대 사회도 그렇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졌죠. 이 산업화라는 개념이 농경 사업에서 일종의 이제 산업 공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농토를 떠나서 특히 산업 세계로 들어오면서 그게 도시화 됐죠. 도시라는 게 어떤 도성에 있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도시민이 되면서 보통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문제는 상당히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 오염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공해가 이제 발생하고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이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영향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보통 요즘에 주로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상당히 나노 수준의 미세 플라스틱은 태반이나 양수, 탯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히 발달 장애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장애를 이렇게 나눠보면 신체적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 내부 장기 문제, 외부의 문제 이렇게 나눠서 신체적 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 부분에서 우리가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발달 장애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적 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면 이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연관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 상당히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덜 노출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이제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태내기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5강 1교시에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 생명의 시작인 태내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